안녕하세요. 간준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심플라이프 그리고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윤홍균 님이 쓴 자존감 수업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그리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지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의자를 가져다 놓았을까요? 아마도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수업. 윤홍균 원장님의 모습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 좋게 생기셨습니다. 원장님이 주요 관심 가지는 분야는 자존감과 중독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독의 치유를 위해 자존감 연구를 깊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이 책의 뒷면에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의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다. 마음이 비어 있기에 외부 자극이나 타인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고 늘 공허함을 느낀다. 그럴수록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 그 구멍을 메꾸려 한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칭찬이나 인정, 끊임없는 성취욕일 수도 있다. 못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오랜 시간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바꾸면 됩니다. 자존감이란 것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자존감의 3대 기본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자기 효능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 자기 안정감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 자기 효능감은 정확하게 어떠한 말인지 와닿습니다. 자기 조절감도 조금 와닿습니다. 자기 안정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안전해, 편안해 라고 느끼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자존감을 키우는 5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자신을 사랑하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모두 쉬우면서도 어려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실천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이든 결국은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기 확신이든 자기 체면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온다. 불안을 누른 학생은 오늘 일과에 매진하고 다이어트 문제로 갈등하던 젊은이는 오늘 운동에 전념한다는 문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현실이 가장 중요한 자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것.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현실적인 급여가 있고 매일매일 나를 갈구는 선임이 내일 병원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현실적인 급여는 가난한 내 마음을 하루 정도 챙겨줄 수 있고 매일매일 나를 갈구는 선임도 24시간 중 12시간은 안 볼 수 있으니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마음속에 자기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실천 방안 중에 하나가 괜찮아 일기 쓰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괜찮아 일기,
오늘 친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슨 이야기든 똑 부러지게 이야기해주는 친구한테 부러운 감정이 들었다. 같은 나이인데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 인생에 대해 걱정을 했다. 괜찮아. 인생 걱정하는 것이 나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는지. 친구한테 카톡이 왔다. 고맙다고 자기 이야기 들어줘서. 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괜찮은 친구야. 난 괜찮아. 또 이 책에서 좋았던 실천 방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할 때는 3가지 기준으로 만족시키는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세상 사는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 옳은 결정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했다 해도 그게 후회할 결정인지 만족할 결정인지 결정 당시에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선의 결정이었다 해도 훗날 후회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충 결정한 일이 엄청난 행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그 결과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신의 뜻을 모른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그래서 생겼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구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나를 지켜준다. 모든 사람들한테 친하게 지내려 하거나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안 맞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지 않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대체 각각의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의 배신에 대하여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틀어짐에 대해서 무뎌지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다가 틀어지면 가슴 아픈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미련을 버리는 시간에 대한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미련을 버리는 시간이 길었다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미련을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 생각은 젊었을 때는 미련을 버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나이가 들면 미련을 너무 빨리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책 13페이지 프롤로그에 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고 장작해내며 자존감을 다시 고쳐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분명히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며칠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죠. 약효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같은 책을 읽든지 다른 책을 읽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독서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거, 이거 정말 약발 좋습니다. 책 많이 읽으십시오.